내신 잡는 개코수학의 장예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요 드디어 함수 파트입니다. 우리 단원 중에 이제 제 뒷부분에 있죠. 마지막 파트다라는 것 보시면 되고요. 이 함수만 끝내시면 여러분들 1학기 내용들 싹 다 훑어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1학년 마지막 부분도 나왔지만 2학년 마지막에도 함수 파트 1차 함수가 여러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고요. 3학년 마지막 파트 뭡니까? 2차 함수도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고요. 이제 고등학교 과정 가서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적혀있는 이제 함수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여러분들의 수학에 있어서는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어떤 한 단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함수 여러분들이 먼저 배우기 전에 마음가짐부터 조금 잘 다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방정식이라는 것도 x라는 걸 구해내면서 어떤 값 자체를 찾아내는 일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우리가 뭔가 막 계산을 해서 어떤 x라는 값을 찾아내긴 했지만 활용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느꼈죠. 일상생활에서 내가 정말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뭔가 수학의 한 부분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함수 파트도요. 뭔가 수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배워서 뭐해?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생활을 하면서 이 수학이랑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라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휴대폰을 사용해요. 요금이 나오겠죠. 많이 통화를 하면 금액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통화를 한 시간에 의해서 뭐가 결정되겠습니까? 내가 내야 되는 돈이 결정되겠지. 그래서 내가 통화를 하는 시간에 의해서 내가 내야 될 돈들이 결정이 돼.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함수의 관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일정한 속도로 이제 달리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죠? 얘는 달리는 시간 대비 또 그 달리는 그 거리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한 방향으로 내가 달리는 시간에 대비 그 거리가 또 결정이 되겠다라는 것, 얼만큼의 시간으로 달리냐에 따라서 거리가 결정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도 생활하면서 만날 수 있는 함수입니다. 함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함수 정말 예전에는 기원전 이제 고대 바벨로니아 시절부터 그리스, 천문학, 이 자연의 관찰에서도 여러분들이 함수를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정말 오래 거슬러 올라가도 여러분들이 함수의 관계는 이렇게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식들과 이제 그래프들을 만나면서 어쨌거나 친해지셔야 되거든요. 함수라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접하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찾아보는 이러한 습관부터 여러분들이 들여주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재미있게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선생님 거창하게 설명을 했고요. 이제 이렇게 재미있는 이 함수들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와 그래프야. 선생님이 이제 제목을 딱 보면 여러분들 알겠죠? 함수와 그래프라고 했습니다. 계속 그래프란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래프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요 함수라는 식이 나와요. 이 식을 그림으로 그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접 나타내시면서 표시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함수와 그래프라는 제목과 여러분들이 일치하는 것처럼 함수는 계속 그래프가 옆에 따라다니거든. 그래서 그래프를 계속해서 그려보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함수의 오늘은 이제 뜻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함수의 뜻 살펴보시고 내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어떤 준비 작업을 좀 거쳐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좌표 평면이라는 제목과 함께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한 밑작업을 하나하나씩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 그래프를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었던 함수의 여러 가지 식들을 직접 세우시면서 그 다음에 답을 찾아내는 과정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은 함수라는 것의 뜻, 함수의 의미, 그 다음 함수 값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겠죠? 자, 우리 이제 오늘은 함수라는 것이 무엇인가 요거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만의 또 4단계 개념 코칭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탄아 무슨 일 있니? 되게 침울하다. 지난달 휴대폰 요금이 엄청나게 나왔어. 귀엽네. 콧물까지 흘리는 건가? 자, 전화를 많이 해서 사용해서 그런 거 아니야? 통화료는 거의 없고 문자 사용료가 엄청나게 나왔어. 한 건당 20원밖에 안 하는데. 그러면 문자를 보낸 건수를 X, 문자 사용료를 Y라고
x라고 해놓고 비교를 해볼까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거 이제 우리 친구들도 하나씩 식을 직접 만드시면서 적용해 보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부터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문자를 보낸 건수를 x라고 했고요. 이 x에 따른 사용료 y를 알아보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뭔가 감이 오십니까? 방정식은 x라는 문자 하나만을 두고 뭔가 식을 연결했는데 이거는 x에 따른 뭔가 y라는 문자도 나오게 됐네. 그죠? 이 x에 따른 y의 값도 구하는 일을 할 건가 봐. 자, 식으로는 어떻게 연결하면 되겠습니까? 이 x랑 y의 관계를 표와 식으로 사용해서 한번 나타내 보자라고 했었고요. 이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단계. 문자를 보낸 건수를 이제 x라고 했었고 그 사용료를 y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표로 만들었더니 다음과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x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x 문자를 내가 한 번 보냈어. 그러면 그 y라는 그 돈 금액은 얼마 나오겠습니까? 한 건당 20원이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20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두 건당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40이 나오고 세 번 보내면 60이 나오고 네 번 보내면 80원, 5번 보내면 100원 이런 식의 관계가 있다는 걸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x에 의해서 y가 오직 몇 개 이제 하나가 어떤 값이 결정이 되는 거죠. 내가 문자를 몇 번 쓰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결정이 되는 거야. 그지? x에 의해서 y가 뭔가 결정이 되는구나. 하나씩 대응되는 수들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얘를 이제 우리는 함수의 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이게 함수예요. 그렇구나. 일단 식으로 연결할까요? 한 건에 20원이었으니까 x건이라고 했을 때는 얼마일까요? 20x가 되겠죠? 그러면 그 돈 y원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 y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다? 20x가 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지? 자, 설명 하나하나를 보셔도 똑같습니다. x의 값이 1, 2, 3, 4로 변하고 이에 따라서 y의 값도 20, 40, 60, 80으로 변한다. 자, 이렇게 x랑 y는 계속해서 한 건이지 두 건이지 세 건이지 네 건이지 모르잖아. 그치? 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금액도 계속해서 변합니다.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수를 우리는 용어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을 뭐라고 할 거냐 하면 변수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수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죠? 자, 변수라고 할 수 있고요. 이와 같은 이 두 변수 x랑 y의 값이 즉 x의 값이 정해지면 y의 값이 오직 하나씩 뭐가 되었습니까? 대응이 됐죠. 얘가 하나씩 대응이 되었다라는 것을 표로 여러분들은 직접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함수의 관계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이를 이제 y를 x의 함수이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y를 x의 함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기호로도 표현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함수의 식은 되게 표현 방법이 다양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셔도 되고요. 함수, 영어로는 func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셔도 돼요. 여기다 뭐 넣을 건데? x를 넣습니다. 그래서 나온 값이 뭔데? y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됐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셔도 되고 y는 순서 바꿔서 fx입니다. 라고 쓰셔도 되고요. 자, 또는 fx는 어떻게? 여기 예를 들어서 식이 나왔으니까 20x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어쨌거나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된다. 이런 것을 함수라고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개념 적용 단계 여러분들이 거쳤으니까 개념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함수의 관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만의 또 정리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와 보세요. 함수라는 것을 나타내려면 누가 필요했습니까? 변수들, 그죠? 자, 뭐에 의해서? x에 의해서 y가 결정이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수상자, 초등학교 때 정말 많이 봤었죠. 요술 수상자가 있어요. 여기 수상자, 이 요술 상자에서는 항상 예를 들어 20이 곱해진대. 어떤 수가 들어오건 간에 계속해서 20이 곱해진대.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수를 또르륵 하고 굴렸습니다. 이 나오는 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1을 먹었어. 그러면 여기 상자가 또 배출을 하겠죠. 배출되는 수는 몇이 되겠습니까? 20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2를 또르륵 하고 굴렸습니다. 그러면 이 배출이 나오는 수는 몇이 되겠습니까? 40이 된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겠죠. 얘가 고장이 나지 않는 이상 하나를 넣으면 하나의 수가 탁 하고 나오는 거야. 하나 넣었는데 안 나와? 안 나와?
여러분들도 살 수 없지. 먹었는데 안 나오면. 그지? 아, 살 수 없어. 얘는 고장난 거야. 하나 먹었는데 여러 개 공들이 나왔어? 그래도 고장난 겁니다. 하나를 넣으면 하나의 공이 나와야 되더라. 즉 이런 것을 이제 좀 수학적으로 1대1 대응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의 값에 따라 얘가 결정이 딱 되었으니까 즉 여기 넣은 수를 이제 우리는 보통의 경우 이제 x라고 합니다. x. 자, x를 넣었을 때 y가 나옵니까? 아하, 그러면 얘는 함수의 관계이다라고 볼 수 있겠다.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즉 x에 의해서 y가 오직 몇 개? 2개? 3개? 아니, 오직 하나가 결정이 됩니까? 그러면 얘는 함수의 관계다. y를 x의 함수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주인이야? 얘가 주인이야. 얘는 y는 x에 의해서 선택된 녀석이야. 힘이 없어. 종속된 녀석이죠. 그래서 x가 주인이야. 얘에 의해서 오직 y가 하나가 결정이 되었을 때 1대1 대응이 되었을 때 이를 y를 x의 함수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 같은 개념을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학년에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함수를 만나잖아? 근데 그냥 바로 식 보시고 그래프 보시고 하시면 이 깊은 함수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활용 부분에 가서도 무너지시고요. 조금 더 어려운 식들이 나오셔도 그 함수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면 굉장히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어려운 단원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재밌고 쉬운 단원이. 알겠죠? 함수의 의미 정확히 파악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함수의 의미 다시 한번 함수를 찾아라라고 한다면 자판기 예를 들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 음료수를 하나를 탁 하고 골랐어. 동전 넣겠죠. 딱 하고 눌렀습니다. 나 콜라 눌렀어. 그럼 여기 몇 개의 음료수가 나와? 하나의 콜라 음료수가 나오겠죠. 내가 선택한 거에서 하나씩 1대1 대응이 되게 나오면 이를 함수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정말 다양한 예를 들면서 이해를 시켜줬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중요하니까 개념들 꽉 좀 잡으시고요. 함수라는 것은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세요. 안 나오거나 자판기 고장나서 안 나와? 또는 우르르 하나 넣었는데 하나 눌렀는데 많이 나오면 이건 나한테는 좋지만 안 돼. 함수는 아니야. 그치? 하나 누르면 하나 나와야 돼. 알겠지? 요거 꼭 좀 기억하자.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개념들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변수와 달리 일정한 값을 갖는 수나 문자를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다? 여기 상자의 상상 20 곱해졌다며. 요건 일정하잖아. 요런 수를 이제 우리는 항상 일정한 수로 결정이 되었다. 이제 상수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상수라는 용어와 함께 변수라는 용어, 요거 둘 다 좀 챙기시고요. 함수, x의 값이 하나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y의 값이 오직 하나씩 대응이 되는 관계가 있을 때 y를 자 우리는 x의 함수라고 하고요. 이때 이제 기호로 표현하는 거 다시 한번 잘 봐. 펑션이라고 해서 이 상자를 얘들아 요 상자를 이렇게 그냥 써준 거야 수학적으로. 얘 상자를 이렇게 써준 거고 요 안에다 뭐 넣을 건데 요것만 집어넣으시면 그러니까 x라는 것이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만약에 3을 넣었어. 그러면 요 상자에다 내가 3 넣었잖아. 아하 나 3 넣었거든요. 그러면 20이 곱해지잖아. 그래서 나온 수는 몇이 되겠습니까? 다시 60이 나오잖아. 얘네들 이 나온 값, 이 y의 값들을 자체로 이제 우리는 함수 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거. 엉덩이 나오는 부분. 그치? 입에 들어가는 부분 말고 나오는 부분. 얘가 함수 y의 값이야. 함수 값이야. 또 한 번 뒷부분에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3을 넣어서는 자 20x가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계산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3을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60이 나옵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자 y라는 것은 어떻게 fx라고 표현하셔도 되고 fx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a라고 할까요? AX입니다. 라고 쓰셔도 되고요. 그죠?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식들, 함수의 표현들을 이제 익혀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Y는 FX, FX와 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현 방법들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에는 Y는 X의 함수가 될 수 없나요? X의 값에 따라서 Y의 값이 정해지지 않거나 2개 이상의 값이 정해지는 것은 X가 적어도 하나 있으면 Y는 X의 함수가 자 봐봐.
선생님이 말을 좀 잘못 읽. 자, x의 값에 대해서 y의 값이 정해지지 않거나 정해지지 않는데 안 나오거나, 그치? 또는 두 개 이상의 값이 정해지는 x가 적어도 하나가 있다면 그때 y는 x의 함수가 아니다라는 것. 안 나오거나 여러 개 나오면 안 된다고 그 말을 쉽게 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y가 x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x가 1이면 y의 값은 없고 x가 3이면 y의 값이 1이랑 2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x가 정해짐에 따라서 y가 나오긴 하지만 안 나오거나 많이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런 식들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y에 대해서 y가 x의 정비례를 하거나 반비례를 하는 경우는 y는 x의 함수임을 기억하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정비례, 반비례 관계를 분명히 봤습니다. 그 부분이 계속해서 함수에 나올 겁니다. 1학년 때는 정비례식, 반비례식 이렇게 두 개를 만나면서 함수를 접해 볼 거예요.